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코스피 시장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AB는 개발 중인 항암제 리보세라니 관련 다수 연구 결과를 다음 달 유럽 종양학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종양학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발표 예정인 연구 초록의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존비즈온이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된 데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오늘 급락 장세에도 중소형 방산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 휴니드는 방산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와 함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장 순차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우리 시장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니케이 지수가 4,000포인트 넘게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오늘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이 상위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인 두 종목, 대장주격인 두 종목입니다. 엔비디아의 하락폭보다도 우리 반도체주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보도 앞서서도 보셨을 텐데요. 블랙웰의 출시가 3개월 정도 지연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MD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AMD에 HBM3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HBM3 이 납품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추세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삼성전자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도 1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15만 3,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반도체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건 엔비디아발 이슈도 있지만 인텔의 이슈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내는 종목이 SK하이닉스고요. 기관 역시도 매수를 가세해주고 있지만 지수 하락 그리고 종목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앞서서 살펴봤던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성에너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8% 넘게 급락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연가스가 좀 대체가 되면서 채굴이 더 많이 되니까 상승을 해야 하지만 오늘 장에서 지금 빠지는 양상이 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성에너지의 경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앞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의 GSE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앞서서 살펴본 대성에너지와는 다르게 7%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한국가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경남 서부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중동항의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19%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 휴니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락
폭락장 속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중소형 방산주 쪽입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휴니드의 경우에는 군사용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 기업입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휴니드의 경우에는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스펙코와 빅텍에서도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시장 진단은 전문가 리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10년부터 주식 투자를 매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 정도까지 흘러내리는 건 정말 처음이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단일 변수 하나로는 사실상 설명할 수 없는 오늘 시장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오늘 시장 이렇게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방송을 여러분들 다들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쭉 상승을 해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결국 물가 때문이었고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이 시장의 주된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하를 할 것이라는 물가가 잡힌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랠리를 펼쳐왔었고요. 그러한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 즉 CPI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을 찾았고 지난번 FOMC에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 이후부터 증시가 이제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기대를 했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선반영되었고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 보통 우리 테마주라든지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일정이나 재료가 현실되는 시점에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해서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어떤 불확실성 시장에 일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경 7천조 정도 되는 이제 엔캐리 자금의 이제 회수가 시작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아직은 뭐 실질적인 금리 차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N이 100엔일 때 뭐 110엔일 때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이제 더 뭐 상황에서 N을 빌려다가 다른 곳에 이제 투자했던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상승해 있는 상황,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갚아 나갈 때 그 환 차익까지 좀 대단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려감으로 또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엔캐리 자금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파악은 되지 않지만 분명 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로서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PB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딱 두 가지 우선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제하고요. 첫 번째로 내생 변수 한 가지, 이건 옵션 만기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외생 변수는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흐름 한번 보는 겁니다.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 지표는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추어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었더라면 오히려 예를 들어 한 4월이나 5월쯤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고 시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꺾이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현재 미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통화 정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책적인 목표는 결국 실물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흘러 생각을 해보면 항상 늦어요. 2020년 1월, 2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이 그렇게 밀렸을 때 최대한 이런 시점에 통화량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6월, 7월이 되어서야 통화량을 M2 기준으로 급격하게 늘립니다. 그 다음 2021년 4월에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단순하게 그때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행을 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늦습니다. 통화 정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성격 자체도 지금 바뀌어 버린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야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 우리가 이겨냈구나 그런 상황의 노임에 따라 시장은 환호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 상황 정말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에 단순하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까지 오히려 지금 그 이상까지도 나오는데 금리 인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이제 안 좋게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기가 우선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지금 풋옵션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한 6, 7년 정도 전에 하루에 옵션 만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거에 제가 당일 저가 기준 1000% 오른 걸 봤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더 오릅니다. 이렇게까지 오르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다행히 풋옵션을 우선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지나야 시장은 우선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충격이 우선 오늘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오늘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아마 주위에 그런 질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종목들 많이 빠지는데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떨까? 그런 질문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많이 받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했을 때 그런 전략은 괜찮을 것 같을까요? 저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시점에 삼성전자의 가격단이 7만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 가격단이 의미하는 구간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단.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2024년도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변곡을 만들면서 상승의 돌파가 나왔던 그런 시세의 중심 가격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운드 피겨거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오늘 나오면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빠졌는데 우리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바닥을 딱 형성했던 날에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14.8%인가 9%인가 빠졌었거든요. 거의 그때 당시에는 15%가 하한가였기 때문에 하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날 제 기억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한가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쭉 돌아섰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놓고 볼 때 지수가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지는 시스템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금융위기 때 겪었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자본시장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은 뭐 경기가 이제 리세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한 3거래일간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여기서 못해도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만한 종목을 뽑아 놓으신 게 있다라면 차분하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또 약간 공격적이니까 반면 꽤나 많이 보수적인 제 입장에서는 오늘 낙폭 과대 기업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들입니다. 평소에 보였던 그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완전히 넘어서니까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끌고 가는 게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짧게 한 2%, 3%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 되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항상 그렇죠. 시장이 잘 갈 때는 야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코스피 이제 3,000포인트 가는 건 아니야. 우리도 결국에는 신고가 나오겠다. 그런 환희에 찬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다가 시장에 또 이렇게 밀리면은 언제 죽을 것처럼 언제나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각 증권사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대해서 대별한 그런 리포트를 한 4-5개를 읽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뉘앙스 자체는 비슷합니다. 우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흔히 말하는 신용위험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금 조달 측면에 있어서의 여력이 상당 부분 약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도산이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장에 매우 큰 충격이 있었던 시점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IMF가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나스닥 붕괴, 그리고 서프라임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차원이니까 그 앞에 세 개는 전부 다 기업들의 도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예전부터 참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으나 그 가운데 기업의 도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크게 대두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은 이겨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 코스피가 1,500을 하회하였을 때 네. 그때 그 시기에 누가 우리가 그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님 생각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대략 네. 지수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선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요. 제가 오늘 생각을 했던 뭐 가격단을 이미 지금 다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하락폭을 계산했을 때는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적인 반등 정도가 한번 나와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서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가 자체가 이제 이 가격단에서 시작을 했고 바로 하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더 밀릴 것인가?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87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2,400을 하회했어요. 이게 지금 금리를 우리가 이제 인상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2021년 여름쯤에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 그때 최소 2,400포인트까지는 빠질 거고 2,300에서는 뭐든지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 가격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과연 뭔가 그때에 비해서 바뀐 것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그때만큼 안 좋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수출이 그때만큼 안 되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들보다는 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돈의 자금의 이동, 일본 증시가 뭐 엔캐리 때문에 빠지는지 어쨌든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본다라면 하락 때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금요일까지는 시초가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 만약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물려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뭐 이걸 팔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뭐 신용을 쓰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낙폭이 과하다. 분명 이러한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막 투매를 하거나 투매에 따라서 투매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 이러잖아요. 네. 지금 지수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수가 뭐 여기서 많이 빠져봐야 2,200포인트 작년 10월 저점을 하회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이런 구간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10월 31일에 저점이 2273.97포인트였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이제 한 140포인트 정도 혹시나 뭐 하회할 일은 왠지 없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밀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담는 게 답이다. 그런 전략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오늘도 시장 흐름 한번 보게 되면은 오후 2시 이후로 시장이 갑자기 또 밀렸거든요. 그렇죠. 더 낙폭이 커졌죠. 반대매매 물량이 결국에는 더 많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다시 턴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 물량이 완전히 나와야 된다. 속된 말로 개미를 완전히 죽이고 난 뒤에야 시장은 이제 턴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이 빠지면서 반대매매 물량 오늘 정말 많이 나왔을 거 뻔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점에서 낙폭 과대 종목을 조금 매수하는 거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어쨌거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뭐 9시 전에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의 다 그랬을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제 생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증권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전망을 많이 내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에 당연히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모멘텀은 없다라는 것. 일시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우선은 수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괜찮은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한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두었는데요. 우선은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죠. 휴가를 많이 가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자금을 조금 모아두는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시장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출 모멘텀이 비록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완전히 피크아웃을 보이면서 이대로 꺾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저는 조금은 이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조금은 우리가 지금부터 저가 매수 기회로 현금이 있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게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12주 기준으로 신저가를 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보다는 우선은 코스피의 반등을 내심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 보셨을 때 1차적으로 어떤 섹터에 있는 기업을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거로 시계를 좀 돌려서 이렇게 본다라면 급락이 나왔던 시점 이후에 증시에서 이제 강하게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물론 개별주 종목단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는 시점, 사람들 누구나 매수에 대한 어떤 그 버튼을 누르기 힘들어하는 시점에서는 어딘가 사람들이 무언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된 부분들,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대형주 단에서의 반등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단의 어떤 종목들은 결국 추세가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빠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쟁 관련주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모멘텀적인 요인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요. 조정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조정이 적게 나오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 단에서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요 하락 이후에 시장이 돌릴 때는 또 시장이 그때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어떤 군을 형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를 하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일단 찐으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라든지 우리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왔듯이 그런 하나의 형태 군을 이뤄서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일 거니까 그때 또 비중을 갖다 그런 쪽으로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도 어쨌거나 반등 여부가 지금 뭐 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내심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풋옵션 쪽에 의외로 고가를 형성한 많은 행사 가격들이 조금씩 윗꼬리를 지금 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런 게 있죠.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 뭐 파생 상품도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다루면 좋으니까 지금 너 나을 것 없이 풋옵션에 베팅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세가 나온 이후로 사실상 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서 여기에서 몇 배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지금 우선 청산을 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만기까지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내일, 수요일, 목요일 남았는데요. 옵션 만기가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는 변동성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야 세타라고 하는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지션, 뭐 스트레이드 매도나 스트랭글 매도 같은 데서 수익이 나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내일 저는 시장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대표님한테 했던 질문 그대로 제가 답변을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선은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반도체는 꼭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지금 당연히 하락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흐름이 좋은 곳 조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기에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하자면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논리는 우선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으로 본다면 아마 중소형 정도일 겁니다. 사실상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아이테오젠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현금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에 놓인다고 해서 그들이 굳이 타인 자본을 토대로 기업 가치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중소형단에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꽤나 괜찮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6%까지 꽤나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딱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보면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말씀하신 바이오 섹터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꼬리를 이렇게 굉장히 길게 달았는데 이게 7월 달부터의 어떤 시장의 주도 섹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종목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보면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가장 빠르게 지금 반등 폭도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쪽이 바로 뭐 이런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무게가 있어서 그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지수단으로 플레이를 하는 부분을 살짝 벗어나서 어떤 트레이딩 영역으로 살짝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수가 반등 나오는 데 있어서 테마주들 강하게 올라가던 것들은 좀 꺾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때리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직 공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1차적으로 오늘 종가쯤 한번 매수를 또 해본다면 네. 짧은 뭐 매매 하시는 분들 비중 좀 적게 해서 네. 소소하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네. 이게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중동 지방에서의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게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랑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네. 반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무언가 모르게 재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단기적으로 한 하루 정도 충격을 주더라도 그게 그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예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한번 2022년 1월이었죠. 네네. 그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밀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 뭐 가스, 원유, 특히 가스 쪽은 엄청나게 올랐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반면 지금 우선은 그러진 않은데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GSE 같은 기업이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나오고 또 뭐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뭐 흥구석유, 한구석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공략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란이 사실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데는 분명 중동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요인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지금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는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유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미미한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액션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과연 이란이 전면전,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전면전으로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뭐 막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GSE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 보셨겠지만 2,600개 중에 뭐 100개 정도 거기서 폭락이 시작되니까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 30개 정도 내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그런 전쟁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석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명확하게도 올라가는 것들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쏠린 수급들은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등도 빠르게 나오고 낙주를 매매하던 뭐 돌파를 매매하던 이런 구간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 저는 여전히 매매는 유효하다. 다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얘네들이 과연 강하게 있을 것인가. 전쟁이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네.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뭐 오늘 종가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시장이 오전까지는 어떤 하락의 충격을 더 받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짧은 매매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실적을 베이스로 한 기업들을 주어가는 관점은 네. 내일 당장 시장이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어떤 저점단에서 밸류적으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네. 관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상승을 해줄 거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두 가지의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조금 전에 WTI 가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는 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원유 관련된 기업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걸 끌고 가기에는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시점만큼 기대 수익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구담을 중동 지방 쪽으로 파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그쪽 지방을 우선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전해 들으면서 이제 장 마감 얼마 안 남았는데 무언가 의미 있는 지표들의 변화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에 그렇게 많이 던졌습니다. 1조 넘게 던졌었는데 지금은 1,150억 정도 뭐 남아있는 시간 고려하면은 정말 운 좋으면 이거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매수 낙폭과대 차원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풋옵션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청산을 해버린 거죠. 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풋옵션 많이 청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풋옵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이제 그렇게 쥐인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내일은 우리가 시장을 내신 반등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외국인들 풋옵션으로 먹을 만큼 먹었겠죠. 오늘 배 네. 터지게 먹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식을 사실상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특히 우리가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 올라서 야 우리 오늘 반등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난 금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네. 그날 그냥 그대로 다 밀어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풋옵션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하루 정도만 홀딩했다 하더라도 행사 가격, 뭐 코스피 10%나 빠졌기 때문에 행사 가격 기준 330포인트의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수백 배를 지금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은 시장에 뭐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이러한 충격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뭐 리포트도 많이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담는 게 한편으로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반도체 업종 핵심이 될 만한 뭐 낸드 쪽이라든지 디램 같은 경우는 HBM 시장의 성장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은 비록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적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성장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다시 한번 50조까지 회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유효하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 즉 시장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주가 또한 결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베팅을 조금 하고 싶고요. 대표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충분히 내일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낙폭이 너무 과했어요. 지금 그 화면 이게 이제 광고 때문에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빅스 지수라고 있죠. S&P 500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이 우리 역대 어떤 그 흐름을 보면 팬데믹 터졌을 때 이게 90까지 이제 한번 가긴 했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올라왔던 가격단 40포인트 위로 빅스가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박스권 상단 자리가 30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 막 들어왔을 때 그 시점이 바로 이제 3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의 어떤 그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고 시장이 뭐 사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던 역대급의 어떤 급락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0%로 바뀐 이후에 오늘 10%가 빠진 적이 있었나라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신다면 금융위기 때 바닥에서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오늘 이런 낙폭 과대는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회사 네. 이름 자체가 블루드림이지 않습니까? 예. 이 시장에 어떤 큰 수익을 주는 거는 이런 큰 하락이 온 이후에 다시 상승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금 비중 지금 없어서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사적인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금 비중의 중요성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추측해 보거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면 시장 반등 시에,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현금 비중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장은 한 30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일 대비 한 8.78% 하락한 2,440포인트 정도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8% 하락한 695포인트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장, 그렇게 마감이 우선은 하루가 되었고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힘든 장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가운데, 장 마감되면서 우선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돌아섰네요. 이것은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400억 정도 수준의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 외국인들 콜이랑 풋은 지금 거의 다 청산을 한 상황이니까 적어도 오늘 시장 충격은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감되었는데 대표님, 시장 오늘 뭐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내일 반대매매 시초가에 좀 나올까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아마 마진콜 받으시고 이거 어떤 담보 비율을 못 채워 넣으시면 내일 아침까지도 이 충격은 조금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투매라고 해야 되나? 일단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아침에 쏟아지게 되면 잠시 좀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3거래일 동안 좀 시원하게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아마 지난해 11월이었던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반등 나왔을 때 코스피가 한 5%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를 크게 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만약에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일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반등 나오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4에서 5%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시장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모든 종목이 거의 다 빠져요. 그리고 반대로 올라올 때 맞추어서 함께 올라오는 기업들이 다 있는데 유독 시장 대비 올라오는 그 폭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일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는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모두 내일 시장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되,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반대 매매가 꽤나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가부터 여러분들이 급하게 공략하지는 마시고요. 낙폭 과대주 위주로,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지켜보시면서 우선은 대응을 할 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30일에 기록한 2273포인트, 개인적으로 이제 170포인트인데 그래도 이거는 저는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저 그럴 것이 당시보다 우리나라 상장사들 같은 경우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이 크게 개선이 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무역 수지의 흑자 폭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영업이익 또한 지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이 되는 건 역시나 반도체고요. 이러한 가운데 올해 연초에 대략 상장사의 영업이익 코스피 기준으로 260억 원 정도였는데 260조 정도였는데 이게 4분기까지 가면 대략 27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통화 정책의 변화, 스탠스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저는 결국에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금리 인하가 최대한 이른 시점에 만들어지고 혹은 시행이 되고 이제는 명확하게 금리 인하 신호 혹은 금리 인하 기조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인식을 해주면 저는 시장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기타 금리 인하 지금 9월에 인하 가능성은 우선은 87.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0.5%포인트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님 생각했을 때 다음 9월에 금리 인하 한 폭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 빅스텝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빅스텝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베이비 스텝인가요? 네. 베이비 스텝 할 것 같고 그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더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이 이제 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하면서 어떤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충격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네.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미국 대선 11월에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흐름들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보였던 이런 충격 속에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는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트럼프가 바이든과 1차 토론 이후로 트럼프 쪽으로 무게추가 완전히 넘어갔던 시점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해리스 쪽이 조금 더 당선 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가 되면 더 안 좋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든 또 우리 시장이든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 자체가 우선은 리스크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트럼프가 과거에 보였던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 참 안 좋았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이 좀 올라가던 시점에 맞추어서 미증시도 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트럼프가 좀 안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은행도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네요. 기준금리를 조금 서둘러 한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 정도를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게 필요합니다. 통화정책 특히 경제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 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하더라도 통화정책 특히 금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부동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중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금리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금리 인하가 다음 달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로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베이비 스텝만 계속해서 유지했던 게 미 정부였으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0.25%포인트가 인하되면은 적어도 우리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대표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타 네. 의견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뭐 금리 인하 시계열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증시가 이런 하락을 선반영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뭐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쭉 이어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은 시장이 참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긴 아픕니다만 아픈 건 이제 빨리 우리가 있고요. 내일 시장 내심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내일장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